네, 출란교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난을 키우면서 가장 그 사계절 중 가장 에라인들이 행복한 시간, 난을 키우는데 별 신경 쓰지 않아도 쉽게 난을 키울 수 있는 계절을 하나 딱 꼽으라 그러면 저는 가을을 꼽습니다. 가을부터는 이제 난초가 살찌기 시작하고 병해충도 점점 없어져 가고 꽃대도 올라오고 특별히 뭐 신경 쓸 게 없죠. 물을 낮에 줘도 상관없고 그래서 가을이라는 계절에 난 관리를 이제 쫙 한번 정비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책에서 보면은 저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믿고 신뢰하지도 않아요. 근데 책에 보면은 늘상 분갈이를 굳이 여러분들이 한다면은 봄과 가을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렇게 이 책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굳이 분갈이를 해야 된다면은 저는 가을을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봄부터는요. 봄이 짧지 않습니까? 가을도 물론 짧지만 봄이 짧아서 바로 더워지고 그러면 분갈이를 하면서 난초가 겪는 스트레스 그리고 병해충으로부터의 노출 이런 등등 여러 가지로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그래서 가을하고 겨울만 무사히 싹 넘겨만 준다면 봄에 새뿌리를 내릴 때 안정된 분 속에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생장점도 다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가을을 무척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제목을 곰팡이균 원천 차단하기 이렇게 제목을 달아가지고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제 겨울 맞는 준비를 하는 거죠. 1년에 한번 난실도 한번 청소도 좀 한번 하시고 묵은 때도 한번 빼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난실이 깨끗해야 병해충으로부터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난실을 깨끗이 한다고 했을 때 청소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예전에도 작년인가요?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동영상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조리개통에다 물을 뻗어서 이렇게 주시는 분도 있지만 호수를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샤워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뿌려주시는데 그 호수를 뭐 한 1년에 한 번 정도 갈아주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호수가 투명한 호수를 사용하다 보면은요,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그 투명한 호수가 누렇게 변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물 이끼가 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분 속에 이끼를 자라게 하고 불순물이 되고 또 곰팡이균이 서식하게 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실 환경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주는 그 샤워기 그리고 샤워기를 연결하는 호수 이것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갈아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게 뭐 비싸다 그러면은 뭐 2년에 한 번 가세요 3년에 한 번 가세요 하는데 이게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요즘에 다이소에 가면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5,000원 정도 투자하셔서 1년에 한 번씩 깨끗한 걸로 한번 갈아주시는 것이 어떨까. 특히 여름에 물을 주고 나서 강한 햇빛을 받으면은 그 호수 그 안에 녹조가 끼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 이 가을 바람 선선하게 불 때쯤 되면은 한번 호수를 한번 여름에 그 녹조 낀 호수를 한번 버리고 새 걸로 한번 갈아 끼워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곰팡이균 우리가 이제 난초를 키우면서 뭐 입마른 병이니 벌불 병이니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걱정해서 방제 살균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에라인들을 제일 괴롭히는 것이 곰팡이균이에요. 곰팡이. 이 곰팡이균만 없다면은 다른 균은 그냥 뭐 오든 말든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아무튼 괴롭히는 것이 곰팡이균입니다. 그리고 입마른병이나 탄저나 이런 거는 뭐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웬만한 난실에 그런 균이 온다는 것도 확률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를 항상 괴롭혀서 난이 말라 죽어가게 하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곰팡이균이에요. 그래서 이 곰팡이균만 없다면은
난을 배양하는데 에란인들이 한 수고를 한 70% 이상은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근데 곰팡이균이 항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난시를 깨끗이 하고 호수도 1년에 한 번씩 갈아주고, 갈아주는 기간은 가을쯤 갈아주고, 그래야 깨끗한 물이 나가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꼽으라 그러면은, 난시를 키우다 보면 여름에 이제 많이 죽지요. 난실이 이렇게 난 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여름을 지나고 보면 말라 죽는 분이 있어요. 한두 분씩 정도는. 저는 그러면은 벌브를 자세히 봐서 벌브가 아직까지 딱딱하고 뿌리도 건실하면은 한 1년 정도는 저는 놔둬도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신화가 다시 또 트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잎이 완전히 말라 죽어도 그거를 건드리지 않고 한 1년 정도는 그냥 놔둬 봅니다. 뭐 1년이 길다 그러면 한 6개월 이상 정도. 그러니까 봄을 맞이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신화가 올라오는 경우도 저는 여러 번 목격을 했고, 죽은 데서 싹이 트는 거죠. 죽은 고목에서.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 난실에서 죽은 고목에서 싹이 트는 것을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정보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종자면은 혹시 만에 하나 어차피 죽은 거 그냥 한번 좀 기다려보자 해서 봄까지 기다려봤다가 그래도 싹이 안 트면은 그때 이제 버리는 거죠. 그런데 벌브도 물렁물렁해, 뿌리도 시원치 않아, 완전히 사망 신고, 그냥 사망 선고, 이거는 더 이상 새싹이 나올 가치도 없다, 이런 분들은 여름이 지나면은요 빨리 털어서 분을 없애버려야 돼요. 이 죽은 분에서 이 뿌리도 상하겠죠. 뿌리도 썩어가지요. 이게 시체니까 거기에서 곰팡이균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옆에 분 이런 쪽으로 이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난실에는 죽어가는 난초를 같이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난초, 죽어가는 난초가 아니라 죽은 난초. 또 죽어가는 난초도 가급적 좀 분리해서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분리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으면은 한 내년 봄까지 놔둬보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완전히 털어서 버려버려야 돼요. 거기서 털면서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 뿌리에 하얀 곰팡이 포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썩어가는 뿌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옆에 분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고, 난실 깨끗이 정리해주고, 호수 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곰팡이균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또 못 믿어오니까, 공기 중에는 날아다니니까 곰팡이 살균제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쳐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배양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다른 살균제도 칩니다만은, 사실상 여러분들도 베란다에서 난을 키우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뭐 벌브썩은병, 입마른병, 탄저균, 뭐 이런 거 오는 경우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잘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번 오는 경우인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살충제, 이것은 이제 뭐 주기적으로 살포해 주시는 것은 뭐 기본이고요. 요렇게 하면은 우리가 곰팡이균에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그 앞서 얘기했지만은 이런저런 거 다 귀찮다, 그럼에도 곰팡이균이 오더라 하시는 분들은 분에 그 곰팡이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미생물을 분에다 투여해서 곰팡이균과 싸워서 원천적으로 이길 수 있는 미생물을 분에 가득 채워놓으면 곰팡이균으로부터 많이 보호가 된다고 하니까, 그건 어떤 그런 미생물이냐, 그건 앞서 동영상에 제가 전달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곰팡이의 저항성을 갖는 미생물들을 좀 같이 키우시면은 그나마 좀 편한 난 배양 생활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책을 잘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이유, 대표적인 이유 하나를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좀, 여름철이니까,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난을 키우시면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이 맞다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 동영상 보면서. 겨울에는 겨울잠을 자고,
여름에 한 달 정도 그 폭염이 내릴 때 그때도 생장이 멈춰서 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책에는 그렇게 돼 있고 많은 유튜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을 지나 보셨잖아요. 난 분을 계속 들여다 보셨잖아요. 자라는 출란이 있어요. 폭염에도 자라는 출란이 있기 때문에 여름이면 여름이면은 전부 다 하절기 잠을 자고 성장을 안 하고 있다가 가을 되면 2차 성장을 한다. 이것이 100% 맞는 얘기는 아니다. 100% 맞는 얘기. 난의 컨디션과 난의 어떤 그 건강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난다. 물론 성장을 안 하고 멈춰 있는 것도 있고 성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여름이면 성장을 하지 않아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나의 생명을 다루는 이런 문제를 과학적으로 딱 잣대를 대서 도표를 그려놓고 여기는 잠자는 기간, 여기는 생육 기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그 동영상을 쭉 올리니까 댓글을 이렇게 쭉 다는 것을 유심히 좀 보고 있는데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이런 댓글을 다신 분이 있어요. 가격 문의에 대한 댓글을 또 다셨어요. 가격 문의하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출란 교실을 유튜브에서 하기 이전에 가격 문의는 아예 보편적인 현상이었어요. 유튜브 상에서 뭐 10,000원, 20,000원 막 얘기하다 이런 가격 문의.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제가 안 된다고 공론화 시켰고 또 공격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나쁘끄러운지 가격 문의가 거의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 중에 아직도 가격 문의해 주세요 하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인가 이렇게 보면은 난계에서 난 상인으로서 좀 잔뼈가 굵으신 좀 오래되신 분이 유튜브를 이 세계에 들어오시면서 아직도 가격 문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새롭게 난 판매로 유튜브로 진입하신 분 중에서도 때에 따라서 가끔씩 한두 분씩은 가격 문의입니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뭐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안 고치니까 저도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 문의는 사기 행위입니다. 단적으로 저는 얘기해요. 뭐 가격 문의 이런 문화가 나쁩니다 이렇게 둘러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기 행위입니다. 사기 행위. 자기가 받고자 하는 가격을 제시해 놓고 좀 깎아주세요. 뭐 알겠습니다.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건 모르고 가격 문의. 저도 예전에는 난도 팔아보고 여러 가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가격 문의해 놓고 전화 딱 오면은요 한 몇 마디만 딱 나눠보면 이 사람이 이 난을 사고 파는 이 난계에서 프로페셔널이지 아마추어인지 아니면 중급인지 금방 느낍니다. 금방 느끼니까 그 대응하는 수준을 봐서 가격을 가지고 장난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격 문의는 사기행위다. 저는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도 그때 가격 문의를 하면 또 전화해서 그 얼마입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 그래요. 이게 에라님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안 고쳐지는 거죠 이 문화가.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욕할 수도 없어요. 이것을 그렇게 가격 문의하는 상인들을.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몇몇 분들을 상인들은 어떻게 부르느냐? 호구라고 부릅니다. 호구. 난 상인, 이게 난 사고 파시는 분들은 아마 제 말에다 동의할 거예요. 가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지나가는 말을. 이거 난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거 호구 하나 좋은 거 만나면은 이거 300원 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가끔 많이 합니다. 그 호구가 되지 말아야죠. 참 가슴 아픈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왜 에라인들이 별명이 호구가 됐는지 한번 깊이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 잠시 가져보시고 그리고 가격 문의는 일체 대응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아예 상인들도 가격 문의를 하면은 나쁘러지는 세계가 될 때까지 제가 이걸 반복할 것이고 또 한번 여러분들도 요참에 한번 또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출랑교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